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담배를 배우는 청소년이 하루에 3,8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LA시와 보건당국이 청소년 담배 근절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매일 하루 캘리포니아에서 3,800명의 청소년들이 새롭게 담배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중 매일 1,000명이 본격적으로 흡연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구매한 담배는 7,600만 갑에 달합니다. 3년 전 4,500만 갑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들어 전자담배 판매가 보편화되면서 청소년 흡연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맛과 향을 내세워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담배에 청소년들이 현혹되는 요인으론 상점에 부착돼 있는 광고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친구들의 부추김이나 동조 행위에 비해 노출 빈도나 호기심 자극하는 정도가 몇 배나 강력하다는 분석입니다. Children who are the targets of advertising campaigns are twice as likely as adults to respond to that kind of advertising. 또 낱개로 파는 이른바 가치담배 판매, 노점상의 불법 담배 판매 모두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요인들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선 자판기 담배도 슬그머니 등장했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 지역의 마켓이나 리커, 편의점들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습니다. LA시 검찰은 보건국과 손잡고 대대적인 청소년 흡연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Fiscal year, we are going to nearly double the number of compliance checks on retailers. Those compliance checks are essential. We're going to take them to about 700. LA시 검찰과 카운티 보건국, 학교 당국과 대형 마켓들이 연합해 시행하는 청소년 흡연 근절 대책에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17만 5천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마켓과 리커, 편의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년 담배 판매 금지 문구를 부착하도록 홍보물 제작과 배포에도 나섰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최고 6개월의 징역형과 $1,000의 벌금, 최대 1년까지 판매 면허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시 검찰은 지난해 제정된 조례안을 근거로 청소년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역시 같은 기준으로 처벌할 계획이며 추후 벌금 인상도 시의회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저지 한인교회에서 라티노 신도 100여 명이 부활절 예배를 보는 도중에 천정이 내려앉아 14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 1명은 중태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저지 라웨이 지역에 있는 한 한인교회. 예배 도중 이 교회에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1명은 중태입니다. Well, it was plaster and tin, so there was tons of weight coming down. I mean, probably a section, I'm going to estimate 50 came down, and so you're talking tons of weight. 사고가 발생한 때는 라티노 교회인 100여 명이 한인 교회를 빌려 부활절 예배를 갔던 시간이었습니다. 피해를 본 한인은 없었습니다. Everybody get crazy, you know, when you see something falling down on top of you. Most of the people get saved because they went under the benches, mostly. 이 교회는 150년 이상이 된 건물입니다. 경찰은 일단 건물이 낡아 천장이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이 교회 건물은 오래된 역사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기념비적인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백악관도 오늘은 부활절과 함께 했습니다. Let's Move 캠페인도 5주년을 맞아 관련 기념 행사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 부활절을 기념하는 연례 행사인 이스터 에그롤, 즉 달걀 굴리기 행사에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부활절 행사가 그의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행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This is a particularly special Easter egg roll because we've actually got a birthday to celebrate. It is the 5th anniversary of the First Lady's Let's Move initiative. 올해 행사의 주제는 #GiveMe5. 참가자들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며 Let's Move 캠페인에 참여하게 됩니다. We're celebrating by taking over the Easter egg roll with #GiveMe5.
And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about the Give Me Five Challenge, that's the fun, exciting way that we're trying to get the whole country to celebrate the 5th birthday of Let's Move. And we're asking Americans of all ages to give me 5 ways they're leading a healthier life.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과 농구와 테니스 게임을 즐겼으며 영부인 역시 Give Me Five 댄스를 선보이며 렛츠 무브 캠페인이 추구하는 운동을 통한 건강한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1878년에 러더포드 헤이스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이 부활절 연례 행사는 전통 놀이인 달걀 굴리기 경주를 포함해 책 낭독과 요리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KBS 뉴스 노수욱입니다. 시카고에 한인 여성의 이름으로 된 도로가 생겼습니다. 한인 여성 이름이 단독으로 거리 이름으로 명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주원 기자입니다. 시카고에 한인 여성 기업가의 이름을 딴 도로가 생겼습니다. 시카고시는 한인 여성 기업가 진안순 씨의 이름을 따 도시 북서쪽 도로를 NS 진웨이로 부르기로 하고 도로 명판 설치 행사를 가졌습니다. 진 씨는 미국에서 미용 재료 도매업체 가운데 최대 기업인 지니 뷰티를 운영하는 기업가입니다. 진 씨는 노숙자 2천여 명에게 방한복을 나누어 주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습니다. 네,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그동안에 많은 한인 커뮤니티와 같이 성장하고 자라고 갈 수 있고 우리들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에서 감회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카고시는 지난 2002년에는 한인 상권이 밀집한 일부 구간을 서울 드라이브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한국투자공사가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보장 수익이 낮은 데다가 여러 계약 조건이 좋지 않아서 과연 적절한 투자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한국투자공사가 추진 중인 투자안은 4억 달러, 우리 돈 4천억 원 가량을 들여 LA 다저스 지분 19% 정도를 사들이는 겁니다. 협상 과정에서 다저스의 구단주 구겐하임 파트너스는 4, 5년간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혔고 투자공사는 연 3%의 수익 보장을 요구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습니다. 모든 투자에 있어서 수익률과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는 검토 중인 투자 계약서에 10년 동안 투자 원금과 수익을 한 푼도 회수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정기예금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위기 상황에 써야 할 외환 보유액을 10년씩이나 묶어두는 건 적절치 않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자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자금이 묶여있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 계약은 다저스 구단 자체가 아니라 투자 전문 업체인 구겐하임과 맺는 것이라 구겐하임이 파산할 경우 원금 손실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LA 현지 실사를 마친 투자공사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투자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지난해 미국 유명 대학 학생들이 한 여대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한 잡지사의 보도가 나와서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한 허위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이주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유명 대중잡지 롤링스톤의 탐사 보도 기사가 미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2년 명문 버지니아 대학에서 열린 파티에서 한 여학생이 남학생 사교클럽 회원 7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기사화된 직후 학교 측은 사교클럽을 폐쇄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성폭행 정황과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고 We are just not able to gather sufficient facts to conclude what that something may have been.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여학생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허위 기사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넉 달간 실시된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 취재를 건너뛴 건 물론 가해자에게 반론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을 어긴 오류였다는 겁니다. It was the collective fault of the reporter, the editor's supervisor, and the fact-checking department. 결국 롤링스톤은 공식 사과했고 가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들은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대학의 심각한 성폭력 실태를 고발했다는 호평까지 얻었던 롤링스톤스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조지아주에서 자동차 한 대를 훔치겠다고 총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범행 과정이 CCTV에 그대로 잡혔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북서부에 있는 한 작은 도시의 세차장입니다. 차량들로 붐비던 오후 시간, 자주색 미니밴에서 남성 한 명이 내리더니 바로 옆 차량으로 숨어듭니다. 곧바로 승용차를 후진시킨 용의자는 차 주인인 여성을 보닛에 매단 채 그대로 달아납니다. 여성의 비명을 듣고 현장에 있던 다른 주민이 추격에 나섭니다.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When I heard the gunshot, I just got down to the ground because I didn't know who was shooting and which direction the bullets were going. 총탄은 운전석으로 날아들어 유리창을 꿰뚫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용의자들은 총을 꺼내 위협하며 훔치려던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As I was running over there, a guy in a slide door had pulled his gun out and was pointing toward like the whole crowd area. 현지 경찰은 10대로 보이는 용의자 3명을 수배하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기대에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89원 40전입니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